안녕하십니까. 이건열입니다. 지금 탐구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첫째 시간에는 탐구보고서에 대한 어떤 개념, 또 어떻게 이제 지적 호기심을 가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 수행평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수행평가가 탐구보고서나 토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가장 핵심인 주제 정하기, 가장 주제 정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탐구보고서 작성을 할 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다 이겁니다. 주제 결정입니다. 뭐 하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제 결정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는 진로와 관련된 나의 이제 관심 분야잖아요. 그죠? 진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인권, 문화, 금융, 물론 아이들이 지적 호기심이 그냥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핵심 키워드를 진로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찾아서 나의 핵심 키워드를 몇 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신소재, 뭐 에너지, 생태계 이런 쪽으로 키워드를 정해놓고 두 번째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이잖아요. 어떤 점, 다시 말해서 무엇을 알고 싶은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신소재에 대한 기술을 알고 싶은 건지, 연구 동향을 알고 싶은 건지, 어떤 기술에 대한 또 순기능이나 역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지,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은 결국은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 신소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신소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싶은가? 나는 지금 이 신소재의 기술이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것이 현재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연구 동향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어떤 두세 개 정도의 무엇을 알고 싶은가를 선택을 하면은 이것이 조합이 돼서 땡땡 신소재의 기술 원리와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이런 주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키워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가? 아무래도 이제 관심 분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교과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 과목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 목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차. 또는 교과서 맨 뒤쪽에 보면 색인이 있거든요. 색인을 통해서 키워드를 결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뉴스다 아니면 내가 책을 읽던 중에 그 책에서 또 호기심이 생겨서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특에 작성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통합 사회에서 내가 지금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지 준법 의식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키워드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이죠. 합리적인 어떤 선택, 뭐 시장 경제 이런 키워드들이죠. 그리고 국제사회, 국제 분업에 대한 거, 무역에 관계되는 거 이런 것처럼 키워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서도 자연의 구성 물질을 보면 여기서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 구성 성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이 여기도 이제 지금 물음표잖아요, 그죠?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지적 호기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특에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세특에 있는 키워드, 다시 말해서 교과에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통합사회 교과 목차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단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행평가가 잘 나오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행복이라는 부분들도 그렇고,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경영 경제로 간다 그러면 핵심 키워드가 이제 시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정의로운 사회를 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진로에 맞는 단원에서 진로에 맞는 부분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거는 이제 세특에 이제 어떻게 기재될 것인가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학년 세특 내용에 어떤 관심 분야, 관심 키워드죠, 그죠? 관심 분야와 노력 과정이 들어가고 이 노력 과정에서 드러난 역량을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데 평소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 이제 중요한 건 이 특히라는 말이죠, 그죠? 특히 인권 문제,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잖아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특히 인권 문제, 여기 핵심 키워드를 나는 인권 문제로 나는 결정을 했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근거가 수행평가 시간에 여성 인권을 주제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결국은 이 뜻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교과 목차에서 내 진로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동그라미 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통합과학이고요. 자,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우주라는 게 있고 태양계가 있고 그렇죠? 자, 원소는 화학입니다. 그죠? 통합이기 때문에 물화생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 섞여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구와 또는 물리와 화학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화학이 만나면 이렇게 금속이나 신소재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생명에서 화학이 만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 대체적으로 약물 이렇게 또 같이 연결을 해서 탐구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지구에서 이렇게 또 화학이 연결되면 에너지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의 주제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무슨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선택 과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미리 이 교과의 목차를 봐두는 것도 우리가 스토리를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주제를 정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 운동이 성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운동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1차 주제를 잡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주제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좁지는 않은가. 그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다양한 운동이 있다. 자료 수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 어떤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인지를 구체화 작업을 해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제 경제와 패션의 관계인데, 자, 경제학, 결국 이 친구는 아마 진로가 경제학과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의류학과나 패션 디자인 학과로 간다 그러면 패션이 앞으로 오겠죠. 패션과 경제와의 관계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반려동물과 심리적 안정과의 어떤 관계. 이렇게 보시면 반려동물 기러기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 그러면 반려동물도 또 너무 다양합니다. 그죠? 너무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건강도 어떤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구체화해야 된다. 그래서 노인인지 아니면 아동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식물과 실내 공기와의 상관관계. 그럼 결국은 식물이 실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것도 어떤 식물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인가. 그럼 앞부분에 이제 땡땡 식물을 붙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뒷부분에 가로 열고 땡땡 식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이 핵심 키워드를 결정을 하면 이것이 키워드가 구체적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구체적인가. 만약에 추상적이거나 다시 말해서 너무 광범위하거나 좀 넓은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좁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구체화나 또는 명확화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식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화식물을 우리가 알아볼 것이다. 신소재라고 한다 그러면 신소재도 뭐 섬유 소재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나는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나노 신소재다. 이렇게 구체화 작업을 하는 거죠. 에너지도 태양광 에너지. 물론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핵심 키워드에 무엇을 알고 싶은가. 두 번째는 이것이 구체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야만 주제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논문 사이트들을 뒤져서
한 7,000편의 논문들을 주제를 뽑아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이 이런 용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 키워드,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싶은가? 인권 침해 사례를 알고 싶은 건지, 원인을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싶은 건지. 그래서 두세 개 정도만 결정을 하면 이 주제는 바로 해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과학 키워드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만약에 신소재다 또는 요즘엔 챗 GPT다 인공지능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원리나 법칙, 그러면 기술 플러스 원리 법칙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지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결정을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탐구 보고서 강의를 할 때는 애들한테 이걸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또 아이들이 모둠 활동으로 주제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걸 꺼내서 자신들이 정한 키워드에다가 여기에 있는 두세 개 정도만 선택을 하면 주제가 나온다. 쉽게 주제를 정할 수가 있다 하는 거겠죠. 그 외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공상과학 영화에서 과학적 오류 찾기 이런 것도 있고 경영 경제에서 성공 사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등장하는 탐구 탐구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점에 대해서 이 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총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는 인권이라는 걸 정했고, 자, 구체화 대상, 자, 노인인지 청소년인지 여성인지 자, 청소년이라는 걸 정했습니다. 이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싶은가? 나는 자, 여기 보시면 원인, 사례, 문제점 다양하게 있죠, 그죠? 요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인권이라는 핵심 키워드에 구체화 작업을 해서 청소년을 붙였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인권 침해 사례와 그 다음에 중등과 고등 비교 이것은 이제 A와 B의 비교죠 그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까지 나는 좀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러면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및 해결 방안 연구 중등과 고등 비교 이렇게 우리가 주제가 구체화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탐구보고서 작성법의 주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용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가. 특히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양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시고 자료는 진로진학 스토리 밴드에 제가 올리고요.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